네, 연예계 프로포폴 상습 투약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. 이번엔 배우 유아인 씨가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이더니 대마 양성 반응까지 나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대마 구입 경로 등을 찾기 위해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. 장 변호사님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아시다시피 지금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을 상습해서 투약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. 공항에서 소변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대마 양성까지 나오는 바람에 지금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소변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 전에 한 일주일 정도, 그러니까 한 6일에서 7일 정도까지 대마를 했을 경우에 그 성분이 남아서 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. 결국 소변 검사에서 대마가 양성이 나왔다라는 것은 비교적 최근까지 대마를 흡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그 유아인 씨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지금 포렌식을 하고 있는데요. 이 포렌식을 통해서 이 대마를 그렇다면 어디서 어떤 경로로 구입하게 됐는지 그 구하게 된 그 경로를 추적할 것으로 보이고요. 그렇게 된다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연예계의 어떤 그 대마 관련된 그 혐의자들을 또 더더욱 더 적발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예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네, 변호사님, 지금 유아인 씨는 5일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미국에서 귀국을 했거든요. 이 대마 성분이 검출되면서 미국에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또 일부 주에서는 이게 합법이거든요.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까? 뭐 옛날에는 이제 그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. 이 말은 이게 미국에 합법된 데는 그럼 이게 피워도 되느냐?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. 물론 이제 로마에서 로마법을 따르라는 거, 이거는 이제 그 속지주의랍니다. 속지주의.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보충적으로 속인주의도 있습니다. 이 말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미국에 어디 가든 대마가 합법된 주든 어디든 무조건 이게 그 불법이 되는 거죠. 따라서 저는 뭐 소환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고요. 여기서 제가 이제 그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마약은 이제 그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이하면 청정국이랍니다. 근데 유엔 통계를 보면 2021년에 우리나라는 이게 10만 명당 31.2명이에요. 이 말은 이게 마약이 엄청나게 퍼져 있습니다. 아편 전쟁이 왜 났습니까? 아편 전쟁이 이게 다 마약 아편 때문에 전쟁까지 난 거 아닙니까? 근데 저는 유명인의 마약은 가중 처벌해야 된다. 이렇게 봅니다. 다 이게 배웁니다. 유명 연예인들 이런 분들이 마약하면 일반인들도 배우는 거 아닙니까? 따라서 저는 엄한 이런 게 처벌이 필요하고 지금 이게 모든 뭐 CF라든지 또 이게 계약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? 네. 이런 게 계약 해제도 하고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물어줘야 돼. 우리 기업 이미지 하락 아마 이제 그런 게 다 약정돼 있을 걸로 보입니다. 네, 지금 현재 유아인 씨 논란과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원래 유아인 씨가 귀국하기로 했던 일정이 경찰에서 파악하기로는 3일, 2월 3일이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게 불현듯 이틀 뒤로 약간 밀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장 변호사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이게 만약에 귀국의 일정을 일시적으로 본인이 의도적으로 조작을 했다, 약간 뒤로 수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? 일단 그 부분은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며칠 사이로 좀 미뤘다라고 해서 그게 직접적으로 어떤 조사에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그 대마 관련이라든지 프로포폴 관련된 어떤 체내 성분이 검출되는 부분을 뭐 미룰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. 네. 그렇지만 분명히 시간 끌기를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중의 어떤 사랑으로 그런 어떤 대중의 인기로 먹고 산다고 할 수 있는 연예인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저런 의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큰 타격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. 일단 앞으로 조사를 더 거쳐봐야겠지만 대마 양성이 일단 소변 검사에서 나온 만큼 더 정확하게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모바일 검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. 아마 이번 주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요. 그 결과에서도 대마 성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유아인 씨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네, 차장님,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좀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이 좀 미미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? 네.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마약 사범에 대한 그 처벌이나 아니면 그 단속이 좀 약화됐다 이런 평가가 좀 있었거든요.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처음으로 이제 여성 검사를 마약 과정에 임명하면서 물론 뭐 마약 과정을 남녀 그 구분 없이 누구나 다 그 수사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기존의 마약 수사를 계속 해왔던 분이 아닌 다른 분을 임명을 함으로써 오히려 마약 단속에는 좀 허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던 일이 있습니다.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한국에 굉장히 많은 마약 사범들이 있고 마약을 하고 있는 투약하는 사람들이
늘어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될 것 같고요. 이번 그 유아인 씨는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명 연예인에게 마약을 사고 팔 정도로 우리 사회의 어떤 유통 거래가 상당히 활발한 거 아니냐,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 단면이기 때문에 이번 유아인 씨 사태를 통해서 이 마약 사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네, 방금 말씀하신 그 마약 수사 담당자의 문제가 남녀의 성별 문제가 아니고 전문성을 기초로 했을 때 오래 했던 사람을 급작스럽게 바꾸는 과정에서의 전문성 미비가 생길 수 있다, 그런 우려를 밝히신 거고요. 김광욱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. 이 마약 논란은 특히 연예계는 꺼질만 하면 다시 살리고 꺼질만 하면 다시 살아나고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좀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유아인 씨 경우에도 보면 지금 프로포폴을 10회 이상 이제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? 일종의 이제 중독성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 특히나 이제 연예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강박 같은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이런 마약이라든가 뭐 대마라든가 이런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다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이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에서도 특히나 연예인이라든가 더 유명인들에게 더 강도 높은 어떤 처벌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유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, 이렇게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배우 유아인 씨를 둘러싼 프로포폴 대마 투약 의혹과 관련해 살펴봤습니다. 오늘의 뉴스 라이브 픽은 여기까지입니다.